782의 옥설타임즈쇼 2024년 5월 11일 이널리 5월 15일 부처빔 비트 알트 대폭락장 올듯 220V 민주주의 배영일 지오노마드 홍익재단 세운형 철수형 이엘런 바이백 블랙록 비들 넉살 온양 방문 광주 이문 덕수 이문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어디갔지? 뉴로모픽 경제론 5.15 CPI 부처빔 비트코인 대폭락 한번 올 것 같습니다. 220V 민주주의와 이엘런 바이백과 블랙록 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뉴로모픽 경제론 여행가 제이와 박혜진 등 13인 상남자 베트남 운동여행기 비트코인 안 믿어야죠. 인들아 믿을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관심 꺼도 되고요. 2억 가든 3억 가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인간 집쇼 인들아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드라가 차트 전문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 흥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이론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전망이 그 전망을 위해서 그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그 근거를 드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근데 인간인 이상 이 사람들이 다 맞을 수는 없죠. 보통 결정적인 데서 어긋나시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을 못 믿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인식론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더라. 뭐냐?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맞을 때는 언제고 틀릴 때는 언제냐? 각자 그 차트 분석가들이 그 사람들이 잘할 때가 있어요. 잘 맞출 때가 있다고요. 크게 보면 상승장일 때 잘 맞추는 분들이 있고 하락장일 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고 흰보장일 때 잘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 자신의 강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도박이나 그런 거 다 똑같죠. 자신이 잘할 때는 많이 끌어들이고 잘 못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컨트롤 관리가 안 되니까 호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면 차트 분석가들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볼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승자인데 인드라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 실패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인드라 같은 경우는 하락장 때 오히려 돈을 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래요. 하락장일 때 손해를 안 보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고 오히려 저는 돈을 많이 잃을 때가 상승장일 때 돈을 많이 잃어요. 흰보장일 때는 본전. 그래. 저는 오히려 하락장일 때 돈을 법니다. 제 스타일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고 종합 평가 내리면 저는 언제나 마이너스죠. 지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어서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여기서 더 10% 빠진들 별 차이 없어요. 벌써 마이너스 20%가 넘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지금보다 10% 더 오른들 10% 더 떨어진들 올인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예, 이 쫄보인 스타일은 차라리 트레이드방 얘기처럼 그냥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고, 예, 내일 오늘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막 급등하고 갑자기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밀리는 게 낫다. 예,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예, 카피터님 어서 오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냥 대선 일정이나 그 다음에 블랙록 일정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작년의 경험 한 2년 됐죠 이제 인드라지가. 예, 그 경험으로 보면은 이번 하락장이 뭐 빠르면 6월 초, 예, 6월 초. 그 다음에 늦으면 8월 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늦어도 9월부터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드라 생각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대선 일정과 미국 대선 일정과 그 다음에 블랙록 일정 이런 것들, ETF 이러한 과정들이 보면은 빌드업이, 예, 그냥 급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인드라 보기에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 4분기가 끝나야 된다. 늦으면 2,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5, 6월달, 그러니까 인드라가 뭐 투자하면 5월달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예, 지금 돈 가지신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현금 가진 분들은 5월달이 좋은 매수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5월 15일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인드라 붓다 좋아하잖아요. 붓다 부처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그냥 수직으로 쫙 꽂아가지고 한 10% 폭락했나? 뭐 해강에서 그거를 부처빔이라고 하는데, 그 5월 15일 날이 CPI 발표인데 어젠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폭락했던 이유가 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줄어들고 인플레는 올라간다 이러한 전망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월별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월별 통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네, 얼마든지 그 기익에 따라서 땡기고, 네, 밀고 하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월별 통계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고, 어쨌든 그것이 단기 흐름에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위파시어 럼프가 우세하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세하죠. 그리고 심슨 음모론도 나와 있고, 뭐 심슨 음모론에 이제 세계 최고 음모론자인 인드라 입장에서 심슨 음모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모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선 출정을, 본격적인 출정을 그 럼프는 7월 달에 하고, 자유좌파 이든영은 8월 달에 하는데, 그때까지 자유좌파 이든영이 히든 카드를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히든 카드 3가지 작전이 성공하면 이든영이 역전하는 거고,
인드라 보기에 우이파시오 럼프는 자기가 가진 패를 다 현재 더 드러냈어요. 예, 그냥 이 대사론 그러니까 럼프가 우이파시오 럼프의 어떠한 카드는 대세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좌파 이든영에게 남겨진 세 가지 히든 카드는 뭐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획기적인 변화. 근데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빛나된 사살 같은 것이 아니면 그것도 외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죠. 중요한 건 경제 문제다 이거죠. 근데 경제 문제에서 체감 지수라는 관점에서 현재 미국인 다수가 이든영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든 노믹스를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몇 가지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만 하면 당선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럼프가 당선됐겠죠. 물론 국위원이 분명하지만 럼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낙선했죠. 중요한 건 뭐냐? 선거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변동,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폭락시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나 비트코인, 그냥 S&P를 빼고 주식,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비트코인은 $10,000에서 지금 뭐 1억 원에서 지금 뭐 73,000달러 찍었는데 계속 조금씩 74,000, 75,000, 76,000 여기서 매달 올리는 효과보다 73,000을 뭐 한 $50,000까지 폭락시킨 다음에 이든영 선거 출정일 8월달부터 갑작스럽게 정권적 뚫어버리고 10,000,000달러 가면 지금 막 이든영 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S&P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이런 효과인 거죠. 한국 총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국유본 입장에서는 그냥 좌익파쇼 쥐명이 반쪽미당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극적인 변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뭔가 실감한다 이거죠. 그런 후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뭔가 금리 인하나 옐런의 바이백이 성립된다 이거죠. 갑자기 엔비디아가 10% 폭락한다든가, 테슬라가 10% 폭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애플이 10% 폭락한다든가, 거기에 옐런의 바이백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옐런의 정책은 임기응변적이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 님들아 볼 때는 기획된 것이다. 빌드업 과정이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에이미아님 어서오세요. doctor님, 네이버 라인 문제는 왜 그럴까요? 뭐 네이버 라인 뭐 좀 일본 쪽하고 뭐 이렇게 문제돼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려고 이슈 삼는 건가요?
저는 제가 볼 땐 큰 문제 없어요. 예,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구경 구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지배하는 건 일본이고 일본을 지배하는 건 제일교포고 예, 한국인이고 한국을 지배하는 건 중국인이고 뭐 이런 구도로 만든 게 네이버 라인이에요. 손정이고 말하자면 예, 별 문제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런 구도가 고스란히 유럽에도 있어요. 예. 미국을 지배하는 게 노스차일드다 이런 식으로 예. 미국을 지배하는 거는 뭐 영국 금융이고 영국을 지배하는 건 뭐 독일이고 독일을 지배하는 건 어디냐 러시아다 이런 식이죠.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 백원자라는 친구는 정말 100원으로 시작해서 수만 프로 수익을 거두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말을 하되 저분 말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도 어쨌든 틀릴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면 되는데 저분이 한 20, 그러니까 차트 이제 저분이 차트 잘 하시니까 차트 그분 보고 차트 공부하실 때 대략 한 25% 폭락하는 게 여러 가지 좋지 않냐. 간단해서 10만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그럼 한 5만 불 정도로 떨어졌다가 10만 불 가면 2배 아니에요. 딱 그런 논리예요. 25% 폭락. 근데 저걸 그냥 주겠냐고. 차라리 그냥 속 시원히 팍 떨어졌다가 좀 신고하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거를 세력이 그렇게 안 해주죠. 야금야금 그냥 올라갈 듯 하다 떨어뜨리고 올라갈 듯 하다 떨어뜨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물하시는 분들 다 청산당하고 그 사람들 다 청산당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또 채굴업자들 또 중소 채굴업자들 다 폐업해야 되잖아. 망해야 되잖아. 그다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망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 다 망해야 개미들이 다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안 본다. 알트코인 학을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안 올려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그때 올라요. 인드라 많이 겪었어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꽁이 없어요. 꽁으로 그냥 알아서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이너스 20% 폭락. 여러분 저 지금 손실이 1000만원이 넘었어요. 안 봐 계좌를 보면 볼수록 나 웃고 있잖아요. 인드라가 맞았어요. 오늘 행복합니다. 마이너스 1000만원 손실 20%가 넘었어요. 손실이. 맞았어요. 오늘 행복합니다. 어제도 행복했고. 그런 마음.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 시간과 멘탈. 여러분이 종목 선정을 잘 하셨다면 공부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종목 선정을 잘했고 있다면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올해 아니면 뭐 4년 뒤에 반드시 뜬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꺼두셔도 돼요. 트레이더 박처럼 낚시하거나 등산 가거나 이 기회를 어떤 자신의 자아 성숙의 기회를 삼아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돈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이래가지고 제가 돈 문제만큼은 정말로 여태까지 굉장히 좀 쫄보고 막 그랬거든요. 예, 진짜로. 100원만 손해봐도 벌벌 떨었는데, 그거를 많이 극복했다는 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은 잃었지만 아직 돈을 잃은 건 아니죠.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저 인드라 지금 1000만원 이상 손실이에요. 액수도 그러니까 인드라는 지금보다 10% 더 올라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봐야. 부사님, 최근에 사찰 다녀왔어요. 대단하신 부처군요. 맞아서. 아예 저 아니야 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어떤 트라우마, 상처 같은 경우는 겪는다고 그게 뭐 나아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마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어떤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윙. 일부러 막 자기 몸에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수행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수행도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 현대사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는 게 후기 신자유주의로 채권 기반 달러 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영구부채론으로 된다, 달러 휴지로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인드라가 미국 경제 규모에 맞춰서 달러를 찍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 규모에 맞춰서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세계인이 행복하다, 이걸 줄곧 강조했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CBCD 토큰화다. 채권을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 2009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부동산 담보부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부동산에 불량 부동산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막 여러 가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마구 대출해 준 거. 그 대출해 준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채권이 못 쓰게 되죠. 북한 채권처럼, 국채처럼. 그냥 영원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근데 한두 건은 정상화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건 정상화가 되는 것만 건지면 나머지 8건들이 빵으로 처리가 돼도 한두 건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자전이 맞는다. 이런 금융기법을 막 전개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빵 터져가지고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2009년? 근데 그런 2009년 금융위기 때 세상 금융을 장악한 세력이 누구냐? 블랙록이다. 레리 핑크다. 레리 핑크는 알라딘이라는 프로그램, 컴퓨터가 한 6,000대를 운영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을 한 3년 이상 연구해서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힌 거예요. 신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한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뭐 국민은행 할 것 없이 현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의 모든 회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블랙록입니다. 국민연금 투자, 국민연금이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국민연금에게 위탁받아서 블랙록이 투자하는 겁니다. 또한 주주총회 때 블랙록은 편지 한 장 씁니다. 의견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해요. 블랙록 편지 한 장으로 해당 회사 이사회 회장이 잘리느냐 말리느냐 이거 결정해요. 그 정도로 블랙록이 영향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블랙록이 알라딘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2009년 금융위기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위기잖아요. 맨날 무슨 미국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더 발행하다가는 미국이 경제가 파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전통 경제학자 연자들이 맨날 떠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야 되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옐런의 대책은 뭐냐? 바이백이다. 20년 만에 바이백을 한다. 뭐 소소한 차이는 뭐 그때 2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르다.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 동영상. 인드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옐런이 깡통이냐? 한때 연준이었는데 아니다. 다 큰 그림, 구기본 큰 그림 하나 해서 옐런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딱 옐런의 기익이 있다. 옐런의 기익이 구변의 기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게 뭐냐? 인드라 강조했듯이 채권 기반 달러 체제라는 겁니다. 아니 채권은 빚인데 이걸로 어떻게 채권이 무슨 석유야? 여러분도 황당해했잖아 인드라한테. 채권으로 연구부채 하면 됩니다. 인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구기본론 핵심이야. 국제유통자본론 핵심 아닙니까? 인드라의 후기 신자유주의론 10년 전부터 떨어졌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인드라에게 동의했습니까? 어떻게 채권으로 기반이 석유 기반이면 이해가 돼. 페트로 달러 어떤 때 채권 기반으로 달러가 귀지통화가 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후기본이다. 블랙록이다. 나카토모 그 일본 익명의 걔가 실제 그 아니고 실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블랙록과 연관이 돼 있다. 얘기했잖아요, 인드라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한 번도 탈중앙화 된 적이 없어요. 금시장은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잖아요. 로스차일드 금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게 암호화폐 시장인 겁니다. 당분간은 금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가겠죠. 동반 상승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게 블랙록의 빌드가 뭐냐? 블랙록에 사모펀드가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그러니까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이란 말이에요. 상업은행이든 투자은행이든 기존의 그 상업은행 투자은행은 규약이 있고 거기에 제도적인 제한이 많아요. 반면에 이 블랙록과 같은 은행,
금융기관은 거기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게 블랙록의 힘이라는 거죠. 헤지펀드도 아니고 상업은행도 아니고 투자은행도 아니고 그 사이가 블랙록이고 그 사이에 블랙록이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죄국이 사모펀드하면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 죄국이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잖아. 위파쇼잖아. 그러나 블랙록이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잖아. 그러한 신용을 가지고 블랙록이, 무조건 저는 블랙록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록의 신용을 가지고서 사모펀드를 한다? 그게 빌드예요. 기존의 사모펀드와 뭐가 다른데 토큰화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모펀드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규약이 많은 대로 현금화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가 안 돼. 넣었다 뺐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모펀드를 넣었다 뺐다 한다? 현금 인식으로 만든다? 그게 토큰화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금이든 미국 국채든 나중에 북한 국채도 들어갈 수 있겠지. 한국 국채는 물론이요. 암호화폐든 다 토큰화가 된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무엇이든 간에 다 토큰화가 돼요. 블록체인화 돼서 코인으로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옐런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나중에 미국 국채를 사겠냐,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 필요 없어요. 왜? 블랙록의 빌드가 진행되면 여러분 그냥 토큰만 사면 되거든. 코인만 사면 돼요. 전 세계인들이 코인 사주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전 세계 국부펀드, 시진핑도, 푸딩도, 쿠바의 누구야 하여튼 간에 베네수엘라의 걔도, 반쪽 정원도 그냥 코인 사면 됩니다. 코인 사는 게 미국 국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빌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게 인드라와의 채권 기반 달러 통화 체제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되냐? 코인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S&P 주식들, 애플이니 엔비디아 이 주가는 어떻죠? 100년 뒤의 미래 가치를 끌어당겨서 지금 주가를 만든 겁니다. 사실상 100년 뒤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갈 것이다 라는 미래 가치에 의해서 오늘날 주가를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 현 주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100년 뒤, 농담 자꾸 100년 뒤에 이렇게 잘 나갈 것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에 비한다면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오르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장부상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와 주가의 괴리율이 너무 커지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코인은 그런 가치가 없어. 없으니까 더 올라도 돼.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거 환경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값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도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한 면이 있어요. 토큰은 그냥 올리면 돼요.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네?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인데 10억 가도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순전히 암호화폐의 장점은 그거 하나예요. 실물경제에 별 영향을 안 줘. 예? 지금보다 뭐 예?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면 예? 10억 가든 100억 가든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게 다른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보다 난 게 딱 그거예요. 가치가 없어. 물론 그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만든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토큰화예요. 그게 채권이고. 그래서 토큰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예, 블랙록은 계속 채권 사고, 우리는 코인 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빌드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작업을 지금 6월달부터 블랙록이 지금은 ETF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6월부터 유료잖아. 6월부터 유료예요. 블랙록 수수료. 근데 예? 수수료 받으면서 안 올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까지는 무료예요. ETF가. ETF가 뭡니까?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올려야지 사람들이 ETF 들어오지. 계속 떨어지면 ETF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빌드업에 빌드업, 그러니까 빌드업이네. 빌드업. 예? 블랙록 빌드업에 차질이 오죠. 예. 축구에서 공을 몰고 해가지고 손흥민한테 공을 연결해줘야지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예. 계속 예. 골키퍼하고 수비수하고 주고받다가 자살골 넣고, 그러면은 ETF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예, 지금 블랙록이 계속 지금 노르웨이 국펀드, 사우디 국펀드, 뭐 유명한 펀드 많잖아요. 예? 우리 만수리형 국펀드, 예? 살만형 국펀드, 카타르 뭐 예? 카타르 국펀드. 한국의 국펀드는 인드라 국펀드에 대해서 10년 전에 얘기했죠. 예. 뭐 국펀드 말고도 국민연금 같은 거, 전세계 국민연금, 예. 이런 데들이 다들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득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 이게 돈이 되느냐? 안전빵이냐? 이런 것들을 좀, 예, 열심히 설득 중이다 이거예요. 설득은 사실 끝났어요. 내가 얘기했죠. 진짜 부자들은 원금 보전을 원하지 이자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돈은 계속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걸 20년, 30년 뒤에 100만 원이 오늘날의 100만 원과 가치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원금 보존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예, 이자가 더 많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가치를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하는 게 진짜 부자들의 생각이지, 1% 2% 더 이자 더 준다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여러분 집유는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주식은 주가는 그대로인데, 예, 주식이 뭐 삼성전자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야 된다고요. 그럼 왜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오르냐? 한국에 힘들어 알겠죠. 여러 가지 상속세, 예, 여러 가지 제도, 그 종합적으로 지금 뭐 상속세만 그렇게 없애면 안 된다, 없앤다 그러면은 반발이 당연히 심하죠. 지금 북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인드라 제안했죠. 무작정 상속세 폐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북유럽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요. 한국에서 누가 반대합니까? 알량한 X도 모르는 복지 전문가들, 빈부격차 마냥 눈에 켜서 진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걔네들은 책 한 권 보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저 X도 모르는 놈들이 한국에서 지금 좌파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 전문가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이론을 가지고서 북유럽도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30년 전 교과서로 니네들이 뭘 안다고 착한 건 가지고서 주절거리냐 이거야. 북유럽에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살아봐. 인들은 거기 북유럽에 일주일간 여행 간 거밖에 없지만 인들아 그래도 여러 니들보다 북유럽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남들이 막 스탈린주의, 예? 주사파, 인드라 친구들이 다 막 운동권 애들, 좌파시 운동권들이 막 주사파, 뭐 레닌주의 떠들 때 인드라 사회민주주의 떠들다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떠들다가 걔네들로부터 반동 소리 듣고 자유주의자, 반동분자, 파시스트 뭐 이런 개소리 다 들었던 사람이 80년대 운동권 때 인드라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40년 됐어. 그런 놈들이 무슨 문좀비 복지, 뭐 수출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기초연금, 너네들 전제부터 글러먹은 거야. 니네들이 인들아 자유좌파 지지하잖아. 너네는 자유좌파도 못돼, 사회민주주의자도 못되는 파시스트들이야. 너네들은 공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착한 건 보고 떠들지 말고. 너네 가르친 교수놈들도 30년 전에 어디 가서 한 최신 기억, 최신 뭐 이론에선 다 문 닫고 귀 닫고 오로지 그냥 지명이 빨면서 어떻게든 출세 볼까 돈 벌을까 그 궁리밖에 안 하잖아 니네들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맨날 지네들이 앞서간 이론가인 그냥 헛소리하고 방송 나가서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헛소리하는 거 보면 인드라가 웃고 맙니다. 물론 인드라도 부족해요. 인드라가 뭐 완전합니까? 무바야님 어서오세요. 바다서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정리합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암호화폐 외에는 대안이 없어. AI가 대안이듯이, AI 기본소득제가 대안이듯이 무슨 유럽의 경제가 위기네, 인구 문제이네, 뭐 월세가 맨날 폭등하네. 세계 공통이잖아. 선진국 공통이잖아. 또 후진국과 선진국의 경제소득 격차, 빈부격차, 이 모든 것들은 뭐 지정학 문제, 이런 것들은 인드라부터 2050년 정도가 되면 전제는 인류가 보다 빨리 AI를 받아들이는 것, 기본속죄, AI 기본속죄, 인드라식 기본속죄, 이런 것들이 돼야겠죠. 그러한 어떠한 것들에서 금융면에서 중요한 게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이에요. 그냥 암호화폐라고 하면 또 그렇고 블록체인이고요. 이 문제, 암호화폐 이 문제, CBCD 이 문제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데 양자 컴퓨터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 세계 금융이 교란되지 않느냐, 해킹의 위험, 그것도 기술이 이미 인들아 저번에 소개했죠. 그것도 막을 방법이 다 있다. 인들아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 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비용은 또 누가 뭐가 해결해? 코인이 해결하면 돼요. 예. 해킹을 완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 비용 누가 감당하겠어? 코인이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코인 사면 되고. 그럼 코인은 무한정 올라가. 무한대야. 예, 당장 뭐, 예? 올해 못 올라도 돼요. 저는 올해 오를 거라고 보지만, 인들 입장에서. 예, 한 4년 뒤에 더 많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고 버틸 수만 있으면, 예, 뭐, 내후년에 뭐 80% 폭락하더라도 그 이상 올라가게 돼 있어, 4년 뒤에는. 그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ETF 때문에 블랙록이 이렇게 본격 개입해 있기 때문에 한 7, 80% 폭락하는 건 아니고 뭐 떨어져 봐야 한 50% 폭락하겠죠. 자,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